틀에 박힌 강연회는 가라! 이제 TV 브라운관 속 야인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오프라인으로 펼쳐지는 야인들의 야자 타임. 이런 강연회는 처음이다. 야인들의 야한 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야인시대 리턴즈 오늘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세는 말입니다. 항상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힘싸움 내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힘싸움에 그 변화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킹을 하면 되는데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라든지 유동성 장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턴에서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마지막 시그널이란 말이죠. 근데 대세를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흐름 보지 마시고 한 수, 두 수 큰 그림을 먼저 보시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를 때는 어떻게 오릅니까? 여기서 개인들 다 손절하니까 항시 이 바닥의 투매 자리는 우리 개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수익이 한 30% 40% 났어요. 단기간에 직장 다 때려치죠. 주식한다고 원래 그래요.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은 요 박스권 탈피를 위한 그런 초기 국면이다. 큰 틀에서 우리가 2월달이 뭐다? 바닥이다. 기간들이 조금만 액션만 취해주면 의외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코스닥 현재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에서 그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가 수익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 타이밍.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1년 농사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게 되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돌파되는 시점부터 33에서 돌파되는 시점부터 뭐냐면 이 주가는 이제 살아나는 주가란 말이에요.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항을 보였다. 이게 매도의 급소다. 왜? 한간에는 지금 뭐 제약 업종이 끝났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다시 또 시작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저기 장기적으로 뭐 물려주실 주식 있으면 좀 얘기를. 이런 거 물려주실 주식 이거 솔직히 이거 박아놓고 제가 보는 게서 박아놓고 한 5년 있어 보세요. 이 더블 이상 납니다 이런 거. 시가총액의 절반이야. 50%. 이보다도 싼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저기 한참 올라갔을 때는 잘 사면서 막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무섭다고 안 사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심리가 이상한데. 네, 안녕하세요.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뭐 강연회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저성장, 그다음에 저금리, 박스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 속에서 물론 금리가 약간 올라는 오겠지만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뭐 기본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상반기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대형주 중심의 장세,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반대급부의 중소형주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작년의 흐름하고 우리가 한번 그 역발상에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작년에는 상반기에 사실은 그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형주들이 장세를 끌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주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교차되는 지점에서 올해까지 만약에 올해 상반기까지 대형주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형주가 근 한 1년 동안 상승세를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약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대형주가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것이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단은 가격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해서 약간 역차별화의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들이 많이 이제 증권 방송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방송들을 이용하느냐 그 포인트 지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방송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매매할 기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급하게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투자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최근에 제가 주창하고 있는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국 투자의 기본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 무서운 주식시장 그리고 이 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다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건데 낮은 시점 그리고 짧은 단기 고점 시점이 아니라 어떤 그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가격대에서 그리고 일정한 추세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관점. 그게 그 투자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모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도 기존에 잘못 알려졌던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페이크가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강연에서 제가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주가 흐름에서 좋아지는 주가 흐름으로 변하는 기업.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관련주들의 경우가 그동안에 안 좋았던 업황 그리고 안 좋았던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았던 거에서 좋아진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주가도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 속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뭐 전기전자, 화학,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매 관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투자 관점이고 그다음에 최근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장세 흐름이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인 화랑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원이 좀 적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자리를 꽉 채워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면은 뭐 투자 수익률 거두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강연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년 사이클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최고점 박스권만 돌파한다라면 내년, 그러니까 2018년, 2009년도 저점 찍고 2018년도가 10년째 되는 그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30년 가까이 종합지수가 그렇게 움직여서 올해 상저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장세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뭐 3월 13일 날 뭐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여야 간의 이제 중립 내각 구성을 하고 나서 전국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주식시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오히려 탄핵 정국이라는 악재가 사라지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작년에 뭐 9월, 10월 또 위기설이 있었었죠. 그러나 전혀 뭐 시장에 영향 안 미쳤고요. 4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주요 골자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마도 3월 달에 유로존의 22 양적 완화가 일단 마무리되죠. 그러나 작년 12월 달에 기존에 이제 800억 유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200억을 축소하는 600억 유로를 올 이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 축소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 안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 본토로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게 있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랠리 효과 때문에 또 미국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시장으로 이탈한 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미국이 조정이 나오면 그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좀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4월 달에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 그랬죠. 독일하고 지금 중국,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 국가에 올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미리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할 거라 봅니다. 최근에 좀 달러도 좀 약세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거기에 상대적으로 강세.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외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폭은 클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봐서는 저는 4월달에 위기설은 좀 가장된 그런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무서워요. 주가 빠지면.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거기가 저점이었었고 거기서 오히려 추가하면서 했었으면은 큰 수익이 났겠죠. 그게 뭐 대표적으로 IMF 때 그랬었고 금융위기 때 그랬었고 뭐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었죠. 그리고 작년 가까이는 12월 5일까지 코스닥이 급락 나왔을 때 그때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심리가 중요한데 남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 하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항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죠. 그래서 항시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거기가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고 기회를 많이 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주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다 그러면 원래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대장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1등 기업은.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2등, 3등 나머지 기업은 다 망하죠. 그러면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그 기업들이 망함으로써 살아남은 1등 기업은 그네들이 장식했던 시장 점유율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황이 돼버려요. 아마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주지하시고 저가에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야인시대 많이 그 시청들 해주셔가지고 뭐 야인시대 프로 자체가 미토마트 지금 생긴 이래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야인시대가 여러분들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방송 진행하고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